아,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진도를 조금 진도가 나갔죠. 네, 오늘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예요. 네, 19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여기 보시면 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자, 펼쳐두시고 네, 잠깐 앞을 봐주실까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진도가 어디 정도 지금 어디쯤에 진도가 나오느냐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즉 실시계획을 준비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진도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지, 뭐 지정권자, 지정지향과 요청, 지정 규모, 여기까지 진도 나왔어요.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여기 진도를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였죠? 192페이지. 그대로 펼쳐두시고, 네, 잠깐 앞을 봐주세요. 자, 여기 집중하시고, 여기,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보시면은, 자, 천덕가송 농지, 천덕가송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산지도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런 토지가 도시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은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생산관리지역.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전답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토지가 보존 가치가 있는 그 산지가 이제 주변에 보이면은 이런 토지가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배웠죠. 농림지역이다라고 가져갈게요. 여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네. 자, 근데, 자, 농림지역인데, 자, 빗금 침후만큼, 이만큼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죠. 농림지역에서 그 법적 효과로서 농림지역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도시지역과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첫 번째 효과가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토지는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효과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로 직접 확인할까요? 네, 교재 19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교재 192페이지 보시면은, 자, 큰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별표하시고, 도시지역 등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쭉 끄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이 법, 국토교육법상 쭉 다 끄십시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다만, 계속 줄 껐죠? 국토교육법상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첫 번째 효과였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첫 번째 효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입니다. 근로시도 193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 듭니다. 고개 드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죠? 농림지역이잖아.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국토교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결정을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라면은, 두 번째,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농림지역이 도시주로 바뀌고 앞으로 여기서 농사 짓습니까? 신도시 개발합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겠죠. 그러면은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고, 누군가가 사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있고,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겠죠. 공적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하여금 자기 땅, 내 땅이지만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내 땅이지만, 자기 땅이지만 건축을 하거나 건축이나 중목의 벌채, 식재 등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여기 시험 나왔잖아.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허가사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도시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 임의로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게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허가 대상과 임의사항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나온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자, 이런 교재 같이 봅니다. 자, 193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4번 도시개발구역에서 두 번째 행위 제한에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행위 제한을 동그라미 합니다. 193페이지 맨 위에 제목입니다. 행위 제한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박스 안에 보니까 기역부터 시효까지 몇 개가 들어있죠? 7개. 이 7개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시효까지 묶어서 허가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건축 등을 합니까? 허가 없이 못합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 건축물의 건축 등 돼 있잖아. 그죠? 건축물의 건축 등.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 등이니까 건축 외에도 허가 대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이때 건축물의 건축 등은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로 건축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못해요. 대수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잠깐 한번 봐요. 여러분,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 등은 그대로 둘까요? 수용하게 될까요? 대부분 사업에 필요는 수용하겠죠. 그죠?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이 보상을 많이 받을까요? 상가가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될까요? 주택보다는 상가 보상금이 훨씬 많겠죠. 영업권 등도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주택이었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상가로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해놓고 보상금을 더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크게 하는 거예요. 대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또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 세 가지가 제한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 대상인데, 그때 건축물의 건축 등 하면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작년에 정답을 결정했어요. 상당히 좀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요.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 기역권의 첫 글자, 동그라미 하죠. 건. 공작물 설치, 공. 토지용지를 변경, 토. 토석 채취, 토. 동그라미 하십시오. 토지 분할, 여기까지. 건공, 토.
국토교육법상 허가 대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네, 밑줄 긋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것도 3년 전인가 정답이 또 결정됐어요. 도시개발국에서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5일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X주고. 15일간입니까?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만 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밑줄 꺼주십시오. B번. 그 다음에 마지막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의 벌채, 식재. 축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에서 허가 대상, 건공, 토토통, 물축. 축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무를 심는 것도 왜 허가를 받아야 될까? 이제 봄이니까 나무 심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여기,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밭이었어. 사과 가수원이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걸 수용하면은 사과나무도 강제 수용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과나무가 뭐 100그루가 있었어. 100그루가 있었고, 한 그루에 1년에 사과를 10만원 정도 딴다고 합시다. 나무 하나에 10만원 정도. 네. 100그루니까 1년에 얼마죠? 1000만원. 1천만원 정도. 1000만원 맞죠? 1천만원 정도 사과 수입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과를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 1억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금이 1억이 결정되죠. 그러면은 100그루가 있었으면은 1억 보상금이면 200그루면 2억을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기존의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더 심고 싶습니까? 더 심고 싶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막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보상금 받으려고. 이제 뭐 투기꾼들이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후에는 관할 정부적 허가 없이는 중목을 벌채, 식재, 사과나무 심는 것도 나무를 자르는 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이런 행위자를 받게 되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사과나무 심으면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는 고급 정보되고 그 정보를 지난해에 그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직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보를 얻게 됐잖아요. 광명 쪽에 땅 사고 그냥 두었습니까? 나무 심었습니까? 나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보다 거기에 나무 심은 수목 보상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거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내 땅이지만 건축물을 건축,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리고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 심고 하는 거 이런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을 가깝게 상상하면 너무 쉽잖아. 상식이잖아 거의. 네. 근데 일정한 개발 행위는 이제 허가 없이 허용이 됩니다.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시개발에 크게 방해되지 않은 경미한 상이거나 긴급한 상이니까 허가받지 않고 허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볼게요. 자,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의 기업과 니어는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임의상이 되는 거죠. 기업과 니어 묶어서 임의상. 그래서 허가 대상과 임의상은 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임의상 보겠습니다. 1번 낯설지 않을 거예요. 미칠까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응급조치 동그라미 해야 되면 되죠. 그 다음에 B번에 A번 내려가요. 밑줄 긋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밑줄 끄고 계시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밑에 줄에 있죠.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예를 들면 탈곡장, 곡식을 이제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게 하기 위한 탈곡장 같은 거, 그죠? 네, 탈곡장. 그리고 고추 건조장. 고추는 이제 붉은 고추 말려야 되니까 건조장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이냐.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외에도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B번해봐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미칠 거예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경작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마지막에 중요해. 별표하고 줄 거죠. 2번. 제일 마지막에 관상용 중목의 영구식재입니까? 임시식재입니까?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론해봐요.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답을 많이 결정하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좀 챙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정리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무슨 용도적이 됩니까? 이 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부터 시작해서 건공, 토토토, 물주에 해당하는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두 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항상 목차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넘겨보세요. 교재 넘기면은 기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19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기득권 보호 동그라미 하시고요. 읽어볼게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나 사업에 이미 착수를 한 자는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 후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할 게 없잖아. 지나가다 읽고 지나가면 되지. 그냥 뭐. 배울 것도 없어. 거기 잠깐만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잖아.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내 땅이지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당시에 이미 인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를 했어.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공사 착수가 먼저입니까? 공사 착수가 먼저니까 기득권이 있죠. 이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나도 며칠? 30일 내에 관할 시청 근처에 와서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과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착수하는 공사를 계속하려면은 허가받아야 됩니까? 30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목차를 이으십시오. 기득권 보호까지 했죠? 네.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로 쉬고 3번이 옵니다. 큰 3번이에요.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찾으셨나요? 네,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구역 지정에서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해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해제 사유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30일에 종종 나와요. 꼭 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릴게요. 밑줄 쭉 가십시오.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한 다음에 규정된 날입니까? 다음에 규정된 날이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계속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한 다음에 규정된 날, 즉 기업가 니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박산의 기업가 니언을 앞줄로 묶어줍니다. 기업가 니언을 앞줄로 묶어서 기업가 니언이 뭐죠? 해제 사유가 됩니다. 해제 사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인데 니은번에 이제 가로까지 하면은 3개가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기업번 같이 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놓고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런 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왜 3년 동안 실질적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법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봐요.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봐주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했죠. 그럼 조금 전에 배우기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의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이지만 관할 시청 문자의 허가 없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행위제한 받습니까? 행위제한을 받거든. 내 땅이지만 농사도 못 짓고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 심을 수도 없고 내 땅이지만 건축을 못하고 내 건물도 대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도시개발 그 지정만 하면은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데 그 도시개발 그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만 당하게 되잖아. 부당하잖아.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그 다음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겁니까? 사실상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만 침해당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면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됐어.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돼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인가 고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했음을 공식적으로 공고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신도시 개발이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잖아. 신도시 개발이 끝났잖아. 그럼 더 이상 도시개발로 묶어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그 다음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박사 내봐요. 박사 니은번 봐요. 니은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가로 건너뛰고 공사 완료의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두 번째 해제 사유가 되잖아. 그죠? 가로 안에 봐요. 가로 안에. 줄 것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해제 사유 몇 개 했습니까? 3개. 그러면은 아까 기업번은 해제 원인이 뭐죠? 공사 완료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 원인이고 기업 니은번의 해제 사유 2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이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은 그 해제 사유가 공사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원인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3가지는 그냥 이해하니까 외워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잡으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몇 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죠? 3년이 된 날에 다음날 해제.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 있거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해드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중요 테마 5가지, 해제까지 여러분께 이제 진행해드린 거고요. 더 세세한 것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3, 4월 심화학습에서 범위를 조금 넓히게 돼요. 뭐 사실상 출제 범위의 90%는 했고 한 10%를 잠깐 이제 범위를 넓히게 되죠. 3, 4월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이 법에서는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 뭐죠?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그것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하는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발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는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찾아드릴게요. 자, 개발계획.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봐. 184페이지. 저 뒤에 있는 줄 알고 가고 있었죠? 앞쪽에 있어. 184페이지 와요. 18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세요. 18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도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을 발표하시고 개발계획에 수립할 때 개발계획 4글자를 동그라미 이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개발계획은 곧 이꼴 적으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약칭해서 뭐라고 한 거죠? 개발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개발계획이 뭐죠? 몰라.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뭐라고 합니까? 개발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하지? 수립시기예요. 수립시기.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볼래요? 잠깐만요. 자, 개발계획 수립시기. 여기 한번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거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는 것은 선후가 아니고 선후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는 5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독학으로 알기는 쉽지 않잖아.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자, 개발계획 수립권자에 원칙 나와 있습니까? 원칙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3번째 줄이야. 184페이지 제일 밑에 3번째 줄에 원칙 읽어볼 거예요. 이거 줄 잘못 끄면 안 돼. 자, 시작합니다. 밑줄 끊지 마요. 지정권자는 지금도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손 떼죠? 손 떼시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게 뭐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뭐라고 그래?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줄 거예요. 개발계획 줄 거예요. 가로 안에 개발계획을 줄 거죠? 수립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X, X.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후 지체 없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는 거 맞죠? 예외 185페이지 예외 줄 거예요. 개발계획 공모 밑줄 거예요. 공모가 뭐죠? 공개 모집이잖아.
공개 모집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모라고 하잖아, 공모. 공개 채용을 뭐라 그래? 공채라고 하잖아, 공채. 나 삼성 공채 합격했었어. 뭐, 그런 식으로. 공채가 공개 채용이잖아. 공모는 공개 모집이고, 이렇게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지금도 비실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줄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이 5개 있죠? 이 암기해야 돼.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다고. 네. 암기죠, 암기. 이거 30회 때, 31회 때 다 시험에 반영된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렇게 중요해. 이 5개 암기해야 돼. 미쳤겠죠?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적 미칠 거예요.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적 미칠 거예요. 3개 미칠 것입니까? 줄 쭉쭉쭉. 자연녹지적, 생산녹지력, 그리고 도시적 외지적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리얼번. 줄 긋지 마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줄 거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줄 거예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 줄 것입니까? 밑에 적어요. 이꼴 적으세요. 이꼴 혁신도시 건설지역에 혁신도시 아시잖아요. 혁신도시 건설지역.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에 낙후된 그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공기업본사를 수도권에 있던 것을 지방으로 막 이전했잖아. 그죠? 혁신도시 건설지역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미연번 내려와요.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부터 줄 거예요. 이게 정답 결정했었어.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합계, 주상공 면적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동그라미. 주상공 면적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을 합니다. 거기 들을까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입니다.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지역. 맞습니까? 혁신도시 건설지역. 앞으로 국가균형개발 나오면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라고. 그리고 주상공 면적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잠깐만요. 이런 것도 막 이런 건 이제 발표하고 외우겠죠.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 이해가 없는 암기는 생고생이다.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하나 알아가고 이해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면 공법이 재밌는 과목이잖아. 한번 보세요. 공법이 재밌는 과목이잖아 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건 내 생각이고 뭐 그런 표정이었어. 보세요. 이거 상상해봐요. 이걸 한번 봐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지역, 서울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 땅 종류, 용도별로 4가지 구분해요. 4가지 용도 뭐죠? 주, 상, 공, 주상, 공, 녹. 주상, 공, 녹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불러줘요. 무슨 녹지 있어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나가면은 뭐죠? 서울인데 도시적이 아닌 것은 도시적 외의 용도지역이잖아. 도시적 외의 용도지역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생각해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가 지정된 것은 보전용도라고 했습니까? 개발용도라고 배웠습니까? 개발용도. 개발 목적이에요, 개발용도, 개발. 그래서 본래부터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을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본래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쪽으로 보시라고. 보전녹지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지난주에 도시적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전녹지력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본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어, 영원히.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보전녹지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보시라고 이제 딱 보면은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지역입니까?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거나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그러면은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의지역은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은 미리 개발계획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도시개발 목적으로 신도시개발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도시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이 도시적 외의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전제가 이해가 되면서 이 조문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상이 좀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의지역과 혁신도시 건설지역도 노무현 정부에서 그 혁신도시가 계획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었단 말이야. 특정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혁신도시 개발이 추진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전에 예측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잖아.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봐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30%, 100분의 30 이하라고.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잖아. 전체 구역 면적 안에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30% 이하라는 것은 구역 면적의 70% 이상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땅이다 이만 있는 뜻이에요. 이게 40%로 시험 나오더라고. 100분의 40입니까? 100분의 30입니까? 100분의 30.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체 구역 면적 중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곳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더라. 왜요? 나머지 70% 이상이 개발 용도가 아니고 유보지역이거나 보전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예측을 못하거든. 미리 개발구역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할 때 눈이 마주치면은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와요. 186페이지 와요. 186페이지. 186페이지 오시면은 4번에 환지 방식의 동의요건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외워야 돼. 암기 적어요. 암기. 미칠 거예요. 환지 방식부터 미칠 거예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은 계속 칠 거예요.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 계획 수립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단 5번에 봐요. 5번에 내려오셨습니까? 양가로 5번에 두 번째 줄 끝으로 와요.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줄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규정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4번, 5번은 딱 묶어요. 이거 한 세트란 말이야. 4번, 5번은 같이 묶어주세요. 네, 한 세트를 이해하시고 이걸 왜 이런 숫자를 이유 없이 외우면 억울하잖아.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그냥 숫자를 외웠지 왜라는 걸 연구해 보셔서 안 해보셨어? 안 해봤잖아. 대부분 그냥 외워요. 왜가 없어, 왜가. 그래서 그 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이런 거 연구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수업 듣는 거고, 그죠? 강의하는 거죠. 봐주세요. 네, 여기 봐주세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인데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인데 무슨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할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문제. 환지 방식으로 이 동네를 신도시로 개발하려면은 이 동네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뭘 얻어라?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교육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에 네 분 지난주에도 비슷한 분이 널리 이자를 지켰어. 맞아. 그대로 앉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이 네 분에게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이게 잠깐 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인데 절반이 죄송합니다. 나의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요. 절반이. 죄송해요. 땅이 많아서. 그리고 제일 앞에 앉은 네 분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은 나머지 절반을 드릴게요. 네 분이 나눠 가지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서 앞에 네 분하고 저는 좀 있는 것들이에요. 땅 좀 있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부터 지금 별로 나쁘지 않죠. 좋아. 두 번째부터 저 뒤에까지 나머지 나눠 가지세요. 여러분은.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세요. 나누어서 가지십시오. 그럼 두 번째 줄부터 저 끝에까지 좀 있는 것들입니까? 좀 없으십니까? 좀 없으십니다. 네. 그렇게 됐죠, 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땅을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토지를 수용해요, 안 해요? 환지 방식이니까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 땅을 수용하지 않고, 즉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땅을 신도시로 개발하려면 이 땅을 신도시로 개발해도 좀 이제 땅 주인의 동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동의도 없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면은 이들이 반대하면은 수립된 개발 계획들을 개발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은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라 이 말이야. 토지 면적 기준 얼마죠? 3분의 2. 그럼 지금 보세요. 나는 찬성이에요. 농사짓는것보다 신도시 개발해서 보상금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난 도장 찍었어. 찬성했어. 그럼 토지 면적 기준 절반이 동의했죠? 앞에 네 분도 대지지주들은 찬성한 거야. 그럼 토지 면적 3분의 2 돼버리잖아. 대규모 토지 소유자 4사람이 도장, 5명이 도장 찍으니까 면적 요건, 동의 요건을 갖춰버리잖아. 그러면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반영돼, 안 돼? 안 되니까.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게 된 거야. 왜 면적 기준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왜 규정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시키려고 총수 기준,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게 된 거다. 이해가 됐죠? 이런 거 알고 외우면 재밌어요. 이유 없이 외우면 항상 힘들어요. 설명드린 거죠. 왜 면적 3분의 1에 총수 2분의 1이 플러스 되는지 이유 아시겠죠?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알아가니까. 그죠? 이런 맛으로 공부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죠? 국가. 5번에 아까 나왔잖아. 국가.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은 사적으로 할까요? 공익목적으로 할까요? 공익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 동의와 관계없이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 한시에 맞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네. 책장 넘기세요. 188페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찾으셨나요? 개발계획의 내용이에요. 네. 별표하시죠? 출끝쭉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칠 거예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박스 안에 몇 개 있어요? 18개 중에서 자, 그 뒤에 줄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줄 거예요.
14번부터 17번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러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몇 개? 18개. 그 중에서 전부를 외우시렵니까? 13번부터 17번만 외우시렵니까? 14번부터 17번까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14번부터 17번 앞으로 묶어요. 14번부터 17번 앞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4번부터 17번까지 암기라고 적고 무엇이라고 외워야 되죠?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14번 오시고요. 1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밑줄 것이십시오.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기반시설할 때 기동그라미. 다음 줄 다 끄세요. 줄 끄면서 따라와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까지 줄 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두 번째 줄 끝에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렇게 오는 거야.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거기서 수동그라미 수용할 때 그 다음에 내려와요. 16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청도 비출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두 번째 줄 끝에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세 동그라미 세입자 할 때 세 동그라미. 순환개발 등 밑줄 긋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계적 사업 추진할 때 단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어떻게 오죠? 기수 세단. 기수 세단. 기수가 뭐죠? 우리 경마장에 가면 말 타는 선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수. 경마장에 말 타는 선수. 기수도 출퇴근할 때는 말을 타고 출퇴근합니까? 세단차를 탑니까? 세단차를 타기 위해서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풀 할 때 암기를 하셔야 될걸요. 그리고 제일 밑에 개발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이 밑줄 긋죠? 밑줄 것이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적으세요. 수립기준이라고 수립기준이라고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3번 복합기능 나와 있습니까? 복합기능 줄 것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미칠 거예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미칠 거예요. 여러분 33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평 이상이잖아.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미칠 것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 한 겁니까? 복합 기능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그 도시가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파트는 주거 기능이잖아.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상가도 들어오고 알겠죠? 나이트클럽도 짓고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분당 신도시는 100만 평 이상일까 미만일까? 이상. 그러면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은 아파트만 있습니까? 학교 있습니까? 학교. 상가 있습니까? 있죠. 업무 있습니까? 있죠. 첨단 산업단지 있습니까? 있죠. 이렇게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기능,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수립해야 될 규모는 얼마죠? 330만. 그래서 330만 복합기능. 복합기능 나오면 330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했고, 개발계획도 했고, 이제 진도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시행자 실시계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간단히 하면 되니까, 여기서 잠깐 휴식을 했다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